자, 22강 세포막의 특성과 물질의 이동입니다. 일단 세포막 구조를 보시면은요, 1번의 세포막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이중으로 된 층.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이중으로 된 층이죠. 자, 인지질 이중층에 막 단백질이 이렇게 파묻혀 있는 구조고요.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는 유동 모자이크 설이라고 합니다. 유동 모자이크 설. 세포막의 주성분, 첫 번째가 인지질이겠죠. 인지질은 친수성 부분 머리하고요, 소수성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수성은 다른 말로 친유성입니다. 기름하고 친하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물질 이동에 관여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백질은 통과하는 물질 있죠.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한 종류의 단백질이 여러 종류를 막 통과시키진 않아요. 각각 통과시키는 놈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깥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이 바깥쪽이 물과 친한 친수성 부분이고요. 안쪽은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 부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이제 물이니까요. 두 번째는 세포막이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는다. 요거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는 반투과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서는 통과하는 물질이 어디를 통과하느냐가 이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세포 확산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ATP 소모 X, ATP 소모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단순 확산. 그 다음에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촉진 확산. 명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많이 있죠. 고농도. 여기 별로 없죠. 저농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거죠. 자, 인지질 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보면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애들. 이렇게 기체 분자들. 그 다음에 이 안쪽이 지용성이잖아요. 기름하고 친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용성 물질도,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이런 것들도 잘 통과합니다. 그러나 막 단백질을 통해서 가는 놈들은 일단 크기가 큰 애들이 일로 잘 갑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큰 분자들하고요. 각종 이온들도 이쪽으로 통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이런 것들은 인지질층을 통한 거고요. 이런 나트륨 이온 같은 이런 이온 얘기 나오면 단백질을 통한다. 포도당 나오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산 속도는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림이에요. 요거는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잘 들어와요. 이렇게 잘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단백질을 통한 이동을 보시면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이쪽으로 점점 커져도 이게 계속 커지지가 않네요. 그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일정해지죠? 가다가 일정해집니다. 이유는요? 통로 단백질의 포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막 단백질의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정해져 있죠, 그 숫자가. 무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그래서 일정해진다 이거고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같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촉진확산, 요거는 단순확산. 요거 가지고 물어봅니다. 여긴 속도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다음 뭐죠? 삼투? 삼투. 이거는 수분 흡수에 관계된 거예요. 삼투는 수분 이동, 물의 이동에 관여한 겁니다. 세포 막을 경계로 세포 안쪽과 바깥쪽, 이게 용액의 농도가 다를 때, 용액의 농도가 작은 쪽,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거꾸로죠.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합니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물이 이동하는 현상. 농도가 작은 데서 큰 쪽으로 물이 빨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당연히 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ATP 소모가 되지 않고요. 자, 항상 그래서 여기가 농도가 작고 이쪽이 크다.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물이 빠져 나갑니다. 들어오는 물도 있죠, 물론. 근데 나가는 물이 더 많아요. 물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가 여기가 고라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나가는 물은 조금, 들어오는 물은 많이. 이런 식으로 수분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이거죠, 이거.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 물이 막 들어와요,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 양이 많아서 얘가 부풀어 오르다가 뻥 하고 터집니다. 터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현상?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용혈. 동물 세포는 세포 벽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막 들어와서 커지다 보면 터지기도 합니다. 동물 세포는 터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식물 세포는 안 터져요. 뭐가 있어서? 세포 벽이 있어가지고 터지지는 않고요. 커지기만 합니다. 빵빵해집니다. 이거를 팽윤 현상이라고 합니다. 팽윤. 명칭 잘 받으시고. 농도가 똑같으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물이 똑같으니까 별 차이 없고요. 자,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었다. 요 바깥쪽이고 세포가 저다 이거야. 그럼 물이 쭉 빨려 나가겠죠.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훨씬 많겠죠. 말라요. 이렇게 쭈그러듭니다. 그런데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벽과 세포 막이 붙어 있는데 쭉 쭈그러들면서 이게 떨어집니다. 세포 막과 세포 벽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형질 분리라고 부른다. 자, 원형질 분리는 어디에서만? 식물에서만. 용혈은 어디에서만? 동물에서만. 자, 이런 것들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24강으로 갈게요. 나머지 문제 잘 풀어보시고. 자, 생명체에서의 화학 반응이에요. 자,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제목에 나와 있는 물질 대사 쓰시면 돼요.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이 반응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고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체온이 낮잖아요. 36.5도면 화학 반응의 적당한 온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또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합성을 하는 동화작용과 분해를 하는 이화작용으로 나뉩니다. 자,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한다고 나왔으니까 이건 동화작용이겠죠. 합성을 할 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이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반응 상태 에너지하고 생성 상태 에너지를 보시면 에너지가 올라가 있죠. 이게 흡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바로
동화작용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입니다. 외워야 돼요, 다 이거. 자,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한다 나왔으니까 이화하셔야 되고요. 이화작용을 하면은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지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에너지가. 고분자에서 저분자 물질을 만들다 보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이거를 발열이라고 합니다. 발열. 여기에 발열 가는 그래프예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합성하면 어쨌든 동화, 분해하면 이화로 가셔야 되고요. 호흡과 호흡하고 연소를 비교하는 건데요.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의 경우에는 체온 정도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효소가 관여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우리 체내에서 반응이 일어나니까요. 에너지가 조금씩 단계마다 나옵니다. 그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 에너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불태우는 연소 반응은요,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당연히 효소는 관여하지 않고요.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이 되겠죠. 네. 둘 다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이렇게 속도에서 차이가 있고요. 효소가 관여하는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요. 온도도 차이가 있고요. 잘 봐두세요. 자, 효소가 그래서 뭔데, 이렇게 보니까 효소를 우리가 자꾸 쓰고 있네. 그래요. 생체 내에서는 효소가 생체 촉매로 이용이 되면서 물질 대사의 활성화 에너지, 요거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는요,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뭐예요? 최소한의 에너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무조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벽을 넘어가야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로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데, 반응물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 중에서 여기 요 벽 있죠. 요 벽을 넘어가는 애들, 요 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벽을 넘어가는 에너지를 가진 애들만 이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응물의 에너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무슨 에너지냐면 평균 에너지예요. 평균.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는 어떤 애는 여기 에너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의 평균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얘네들만 여기로 넘어가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이렇게 높으면 반응을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요걸 낮춰주면 이만큼이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애들이.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야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그걸 누가 한다? 효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효소가 있을 때는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누가? 효소가. 그 다음 반응물의 평균하고 생성물의 평균 에너지의 차이. 이 에너지의 차이가 반응열인데요. 이 반응열은 효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효소는 오로지 이 높이만 낮춥니다. 높이만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만 낮춘다. 효소의 개수가 많다고 더 많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효소의 특성입니다.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효소는 단백질. 자, 그래서 독특한 입체 구조 가지고 있고요. 이 효소는 온도하고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적정 온도가 있겠죠. 적정 온도. 고온이 돼버리면 고온에서는 성질이 변합니다. 단백질 구조가 변해요. 못 써요. 한번 변한 거는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자, pH도 적정 pH가 있어서 pH는 그거 들어봤죠? 산성, 중성, 염기성. 요거 나누는 것들. 요 액성을 얘기하는데요. 산성에서 활발한 애, 중성에서 활발한 애, 염기성에서 활발한 애. 이렇게 적정 pH가 있어요. 자, 2번에 효소는 입체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하여 작용합니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죠. 야, 이런 효소들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재사용. 언제까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요 입체 구조가 여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효소의 작용 원리 보시면은요. 과산화수소를 다 준비를 했죠.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 애예요. 과산화수소는. 자, 그런데 A에는 아무것도 없죠. 분해가 잘 안 돼요. B에는 생감자가 있네요. 이 생감자 안에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효소가. 분해 굉장히 빨라요. 뽀글뽀글, 요 기체가 뽀글뽀글 나올 거예요. 요 기체가 산소 얘기하는 거예요. C에는 삶은 감자를 넣었어요. 요거는 효소가 기능을 상실했어요. 있는데 효소는 있는데 변성이 돼서 기능 상실. 얘도 별로 반응이 없을 거예요. 자, 얘도 반응 없음, 얘도 반응 없음. 여기서만 기체가 뽀글뽀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번에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감자 안에 들어가 있는 효소 카탈라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합니다. 카탈라제. 시온과 B에서는 기포의 성분이 산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또 추가로 넣어주면 또 반응이 일어나요 라는 걸로부터 재사용이 되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온과 C는 반응이 없는 걸로 보아서 변성이 돼서 기능 상실이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효소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분야의 화학 반응에 관여하고 있고요. 이러한 효소는 체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도 우리가 배양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분야, 의료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니까요. 이게 시험 범위 끝이에요. 24강은 이제 진도 나갔었고 문제 바짝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